네, 6번 금속관 공사 하겠습니다. 봅니다. 금속관 공사에서 전선은 앞에서와 똑같습니다. 똑같이 단선 10, 그 다음에 연선 10 이상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공 방법인데, 이 금속관이 실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공 방법도 중요한데요. 봅니다. 일단 금속관 안에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할 것. 우리가 뭐 몰드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관 안에, 금속관 합성수지관 안에 접속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뭐 특별한 경우로 덕트 있죠. 덕트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얘는 가능한데 나머지 것들은 접속점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방폭형 부속폼의 경우 전선관과의 접속 부분의 나사는 5턱 이상 완전히 나사 결합이 될 수 있는 길이일 것. 우리가 5번, 우리 나사산이 있죠. 나사산이 있는데 그건 5번, 산을 5개 이상 결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5턱. 요거 잘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관 상호관 및 관과 박스 기타의 부속품과는 나사 접속 기타 2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에 의하여 견고하고 또한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 이런 것들은 그냥 읽어보면 당연한 소리 하는 거니까요. 견고하고 완전하게 접속할 거, 뭐 느슨하고 뭐 대충 접속하고 이런 거 아니죠. 네, 이런 것들은 당연한 소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잘 나옵니다. 관의 끝부분에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구조의 부싱을 사용할 것. 부싱 뭐냐면 우리가 금속관은 보통 뭐 예를 들어 쇠톱으로 자릅니다. 쇠톱으로 자르려고 했을 때 그 끝부분이 단면이 날카롭잖아요. 맞죠? 그래서 거기 전선을 넣다 보면은 전선의 피복이 날카로운 단면 때문에 벗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부싱을 끼워 넣어요. 끝부분에 부싱을 끼워 넣으면 뾰족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부싱 사용한 이유가 뭐냐면은 피복 손상 방지, 전선 피복 손상 방지고요. 그 다음에 또 금속관 공사로부터 애자 사용 공사로 옮기는 경우, 금속관을 하다가 이제 애자 사용 공사로 옮겼을 때 그 부분의 관의 끝부분에는 전련 부싱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사용한다. 예, 똑같이 여기에도 부싱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몰드에서도 똑같지만은 우리가 금속, 지금 저기서 하고 있는 게 전부 저압입니다. 저압에서 400V 어쩌고 저쩌고 했을 때 400V 미만인 경우에는 3종 접지, 앞에서 똑같죠.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의 경우에 3종 접지 생략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몰드를 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뭐 4m 이하인 것을 건조한 장소에 시설할 거. 그 다음에 직류 300, 교로 150V 이하, 전체 길이 8m 이하인 것을 사람 쉽게 접촉할 우리가 없도록 할 거. 예,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400V 이상에서는 특별 3종 접지 공사를 한다는 겁니다. 400V 이상. 우리가 앞에서 기계기구, 저압 기계기구도 마찬가지예요. 400V 이하는 3종, 400V 넘으면은 특별 3종인데 금속관 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 동일해요. 예. 그 다음에 전선간 두께 잘 나와요. 요것이 보세요. 벽에 넣고 금속관은 아무 곳에나 모두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벽에 넣고요. 콘크리트 밑에, 콘크리트 뭐 공그리 치느냐 안 치느냐 그런 것들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콘크리트에 매설하면은 1.2mm 이상이고요. 콘크리트에 매설하지 않으면은 1mm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나와요. 콘크리트에 매설한다 1.2, 하지 않는다 1입니다. 그 다음에 단 이음매가 없고요. 이음매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음매가 없는 길이 4m 이하인 것을 건조한 곳에 시설한 경우는 0.5mm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가요 전송관 공사입니다. 우리가 가요 전송관 공사는 이거 그 앞에서 할 때 이런 거에서 우리가 가장 어떤 곳이든 시설할 수 있는 거라 하면은 케이블입니다. 그 다음에 뭐 튼튼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케이블, 그 다음에 금속관, 합성수지관, 그 다음에 가요전선관입니다. 이 가요전선관도 굉장히 튼튼한데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게 그 CD관이라고 주름관이 있습니다. 혹시 공사하는 데 가보시면은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주름관이라고 있고 주름이 져 있는 그런 관이에요. 그런 관의 모양은 그렇게 생겼는데 그 안에 철심이 있죠. 철제로 화이바 같은 걸로 둘러싸인 겁니다. 둘러싸놓은 겁니다. 그래서 얘가 합성 수지에다가 철제 피복 같은 것도 둘러싸인 것이기 때문에 얘도 굉장히 튼튼합니다. 네. 요거 우리가 뭐 전기 기능사 공부하시는 분들 CD관이라고 있습니다. CD관이 주름관이라고 하는데 얘는 그냥 합성 수지로만 돼서 얇은 합성 수지로만 돼서 가요성이 굉장히 있는 건데요. 거기에다가 철제로 둘러싸인 것, 이것을 우리가 가요전선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요전선관은 1종과 2종이 있는데 1종은 특별한 장소에만 할 수가 있고요. 2종, 우리가 앞에서 가요전선관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때 말하는 것은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입니다. 2종이. 그래서 1종보다 2종이 더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가요전선관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주름이 져 있다고 해서 주름관인데 여기가 뭐 파이버 이런 걸로 둘러싸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선은 똑같아요. 뭐 합성수지관이나 금속관은 똑같습니다. 단선 얼마? 단선 10을 기준으로요. 단선과 연선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때 가요전선관은 2종 금속재 가요전선관이니까 2종입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1종 금속재 가요전선관 사용하면은 2종이 더 튼튼하고 1종이 더 약합니다. 그래서 1종 금속재 가요전선관 사용하려면은 두께 0.8mm 이상으로 4mm를 넘는 것은 단면 2.5제곱미터 이상의 나연동선을 전장에 걸쳐 삽입 또는 첨가하고 완전하게 접속해야 된다. 그래서 1종 금속재 가요전선관 두께 0.8 이상으로 4m 넘는 것 전선 단면은 2.5 이상입니다.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번 가시면 금속 덕트가 있습니다. 덕트. 이런 거 공장에나 뭐 혹시나 그 지하 변전실에 이런 한번 가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덕트 지금 이렇게 지금 교재에 있는 그림에서 천장에 이렇게 쭉 이렇게 가는 거죠. 얘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몰드보다 굉장히 더 크죠. 몰드보다 더 크고요. 덕트는 금속 덕트, 뭐 버스 덕트, 라이팅 덕트 이러한 종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금속 덕트고요. 보통 뭐 우리가 공장 같은 데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덕트 안에 여러 가닥의 전선을 넣을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요. 그러면 금속 덕트는 봅니다. 첫 번째 전선 앞에서와 똑같습니다. 5개용 제외고요. 봅니다. 금속 덕트에 넣는 전선의 단면적은 덕트 단면적, 내부 단면적의 20%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에 금속 덕트가 있는데 그것을 전선을 가득 100% 가득 채울 수는 없습니다. 열 발산 등이 있기 때문에 열의 발생 등이 있기 때문에 가득 채울 수는 없고 전력선 같은 경우 20%고요. 그 다음에 전력선은 20%인데 다만 전광 표시 장치, 출퇴근 표시 등 제어 회로용 배선만을 넣는 경우는 즉 전력 공급용이 아닌 회로 신호용 있죠. 신호용으로 되는 것 그런 전선만 넣을 때는 50%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50%. 그다음에 덕트 안에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어야 하나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에 그 접속점을 쉽게 접속할 수 있는 경우는 접속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속관, 합성수지관, 몰드 이런 것들을 안에 접속점 넣으면 안 되는데 여기 금속 덕트는 경우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 덕트가요. 덕트는 폭이 5cm를 넘고 두께가 1.2mm 이상일 것. 우리가 덕트를 바닥에 깔잖아요. 그러면 공장에서 저도 예전에 그 라인 설계하고 해봤었는데 그때 이 덕트를 깔고요. 그 위로 사람이 밟고 지나갑니다. 예. 뭐 저 같은 덕지도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데 그만큼 튼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속 이 두께가요. 금속 덕트의 두께가 1.2mm 이상일 것. 1.2mm 이상이고 폭은 5cm 넘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몰드 얼마였어요? 합성수지 몰드 3.5mm고 그 다음에 금속 몰드는 5mm 이하였죠. 근데 여기서는 5cm를 넘고 5cm요. 그 센치요. 덕트는 폭이 5cm를 넘을 것입니다. 그보다 작은 거는 몰드예요, 몰드. 예. 그
다음 덕트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3m 이하입니다. 3m 이하. 우리가 보세요. 지금 정리해보면 에다 2m예요. 에다 2m. 그 다음에 합성수지가 1.5m예요. 그 다음 금속관 얼마냐면 금속관 2m입니다. 금속관 2m. 그 다음에 가요전선관 있죠. 가요전선관도 1.5m입니다. 그래서 금속관, 그 다음에 에자는 2m예요. 2m고 합성수지관과 가요전선관 1.5m인데 덕트는 일반적으로 나온 여기 금속 덕트는 3m입니다. 3m. 그래서 가장 그 지지점 간의 거리가 커요. 지금 그림에서, 교재는 그림에서 여기 3m 있죠? 요 덕트 이것을 천장에 이렇게 앙카로 박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3m 기억해 주시고요. 접지는 금속관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얘도 금속이기 때문에 3종 접지인데 400V 이상은 특별 3종 접지고 사람의 접촉이 우려가 없다. 400V 이상이지만은 사람의 접촉 우려가 없으면은 얘는 3종 접지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금속 덕트고요. 금속 덕트. 그다음에 버스 덕트입니다. 근데 버스 덕트는 금속 덕트와 완전히 다른 게 뭐냐면 금속 덕트하고요, 금속관, 합성수지관 안에는 전선을 집어넣잖아요. 맞죠? 그 관 안에 전선을 집어넣습니다. 근데 이 버스 덕트는 이 덕트 자체가 전선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림에 보시면 판 있죠? 판과 판이 있으면 우리가 RST상이라고 했을 때 하나의 판이 R상, 하나의 판이 S상, 하나의 판 T상입니다. 그래서 전선을 넣는 게 아니고 얘를 우리가 현장에서는 버스 덕트지만 부스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이 판 자체를 전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전기를 끌어오고 싶다. 판에다가 연결해서 판을 빼면 됩니다. 판에 전선 연결해서 빼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버스 덕트입니다. 전선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버스 덕트도 덕트 상호 및 전선 상호를 경고하고 정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할 것이고요. 덕트는 있죠. 버스 덕트, 금속 덕트 모두 지지점 간의 거리 3m 이하입니다. 그 다음에 400V 미만의 건조한 장소의 시공이 가능합니다. 버스 덕트 400V 미만의 건조한 장소에 3종 접지로 시공을 한다. 그 다음에 라이팅 덕트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라이팅 덕트 어디에 나왔냐면은 우리가 나전선 사용 가능한 거 있었죠. 나전선 사용 가능한 게 뭐다? 에자, 그 다음에 버스 덕트, 라이팅 덕트. 이것이 나전선 사용 가능한 거였습니다. 버스 덕트 지금 자체가 전선이 없는 거예요. 전선판이고요. 그 다음에 라이팅 덕트, 이거 옷가게, 백화점 이런 데 가보세요. 이런 거 많이 있죠. 마네킹의 불을 이렇게 국보적으로 조사하기 위해서, 국보적으로 비추기 위해서 이런 라이팅 덕트를 많이 사용합니다. 실제 현장에서 많이 사고, 요즘 아파트에도 이런 거 많이 쓸 겁니다. 네. 그래서 라이팅 덕트인데 요 스포트 라이트를 해서요 하는데 얘도 우리가 덕트고요. 덕트고 그런데 얘는 우리가 조명용으로 이렇게 쓰죠. 조명용으로 쓰는데 저번에 했지만 다시 요 나전선 사용 가능한 겁니다. 조명용으로 쓰는데 요 라이팅 덕트는 특이한 점이 덕트인데 지지점 간의 거리가 2m 이하일 것입니다. 덕트인데 2m 이하. 그러니까 다른 덕트는 3m고요. 요거 라이팅 덕트는 2m입니다. 그 다음에 라이팅 덕트를 조영제 벽을 관통해서 시설하지 말 것. 낮은 선입니다. 그래서 벽을 관통해서 사용하다 보면 누전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벽을 관통해서 사용하지 말 것.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 11번, 12번 플로어 덕트와 셀룰러 덕트는 그림을 잘 보세요. 딱 보면 어디에? 바닥에 까는 겁니다. 바닥에. 맞죠? 우리가 이런 것들은 바닥에 깔고 덮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가 점검할 수 없는 은폐 장소에 플로어 덕트나 셀룰러 덕트를 할 수가 있다. 뭡니다. 일단 전선은 앞에서와 똑같습니다. 단면적 10, 알루미늄 16 이하의 것을 단선을 사용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덕트 안에 접속점이 없도록 하고요. 이거 플로어 덕트에서 덕트 안에 접속점이 없도록 하고 덕트 및 기타 부속부 2mm 이상의 강판으로 아연 도금하거나 에너멜로 피복한 것일까. 이것이 바닥에 깔기 때문에 그 강도가 세야 됩니다. 그래서 부속품 두께가 우리가 금속 덕트 1.2mm였는데 얘는 2mm 이상의 강판으로 아연 도금,
특비 등에 의해서 부식하지 말라고 아연 녹음하거나 에나멜로 피복한 것일 것입니다. 그 다음 셀룰러 덕트 보시면은 얘도 딱 보면 뭐 바닥 이런 곳에 사용되도록 보이죠. 그래서 나머지 다 똑같습니다. 전선은 5개용 제외고요. 그 다음에 덕트 안에 전선에 접속점이 없어야 하나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만들 수가 있다. 예, 셀룰러 덕트도. 예. 그 다음에 뭐 가장 많이 우리 언급한 것 중에 하나가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천하무적 뭐 어디든지 사용할 수 있는 케이블인데, 케이블은 우리가 뭐 크게 보면 뭐 그 일반적으로 뭐 이동하고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캡타이어 케이블과 뭐 일반 케이블 이런 것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케이블요. 한번 보면은 일단 케이블 공사에서 전선은 케이블 및 캡타이어 케이블일 거. 캡타이어 케이블 일장에서 말했죠. 우리가 광산 이런 곳에서 이동용으로 사용하는 것 캡타이어 케이블이요. 예. 그다음에 케이블 공사의 지지점 간의 거리입니다. 전선을 조영제 측면 또는 하면에 따라 붙일 경우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는 2m 이하고요. 캡타이어 케이블은 구분해야 된다 그랬죠. 캡타이어 케이블은 1m 이하가 됩니다. 1m 이하. 그 다음에 케이블의 광호장치 금속의 부분 접지는 금속관 공사와 똑같다. 금속관 공사 뭐 400V 미만은 3종, 400V 넘으면 특별 3종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것 케이블 공사에서의 접지공사도 금속관 공사의 접지공사 준해서 시설을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트레이 공사가 있는데요. 케이블 트레이 공사. 얘는 뭐냐면 지금 케이블 트레이가 지금 사다리형, 채널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케이블 트레이가 뭐냐면 그 케이블을 여러 가닥을 얹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다리형 케이블 트레이에 이 위에 여러 가닥의 케이블이 올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케이블이 지나가는 통로가 이거 케이블 트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이블이 무겁죠. 맞죠? 그 무거운 것 때문에 혹시 뭐 우리가 막 가공에 옥외에 케이블을 설치할 때는 조가용 선을 통해서 조가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옥내 케이블 공사를 할 때는 뭐 한 가닥, 두 가닥이면 괜찮습니다. 근데 그 무게가 무거우면은 이 케이블 트레이를 통해서 여러 가닥을 케이블 트레이에 얹어서 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곳에 사용하고요. 종류가 뭐 모양에 따라서 사다리형, 펀칭형, 통풍 채널형, 바닥 밀폐형 이러한 종류가 있어야 합니다. 사다리형, 펀칭형, 통풍 채널, 바닥 밀폐가 있다. 그 다음 저압 옥랩에서는 다음에 의한다. 저압 옥랩에서는 일단 전선은 연필 케이블, 알루미늄 케이블 등 난연선 케이블 또는 금속관 또는 합성 수지관 등에 넣은 전련 전선을 사용한다. 이 케이블 트레이 위에 올릴 수 있는 것이 연필 케이블, 알루미늄 케이블, 난연선 케이블이나 혹은 금속관 혹은 합성 수지관 등에 넣은 전련 전선을 이 케이블 트레이에 올려서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케이블 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촉한 경우는 그 부분은 절연 처리를 해야 한다. 절연 처리해야 한다. 그 다음에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시설할 수 있는 다심 케이블은 다음에 따른다. 우리가 동일 케이블 트레이에 여러 종류의 케이블을 시설할 때 봅니다. 케이블의 단면적이 120제곱미리미터 이상의 케이블인 경우에는 단면적이 120제곱미리미터 이상입니다. 이때 케이블의 경우에는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가 있죠. 케이블이 만약에 지름이 1cm다. 그리고 케이블 트레이가 만약에 10cm다. 그러면 지름이 1cm면은요, 10개 하면 10cm가 되잖아요. 그것을 넘지 말 것. 그러니까 2층으로 하지 말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케이블 트레이의 케이블의 지름의 합계는 케이블 트레이 내측폭 이하로 하고 단층으로 시설한다. 2층으로 말고 단층으로. 이때 단면적 얼마? 단면적 120. 케이블의 단면적 120일 때 1층으로 해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 깊이가 150mm 이하의 150mm 15cm입니다. 깊이가 15cm 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통풍 트러프형 케이블 트레이 내에 단심 제어용 케이블 또는 단심 신호용 케이블만 넣는 경우 이들 케이블을 합계 넣는 경우는 단면적 50% 이하로 해야 된다. 단면적 50% 이하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부 깊이 150mm 이하의 사다리형 또는 통풍 트러프형 케이블 트레이를 할 때는 단면적 50%,
케이블 트레이 전체 단면적 50% 이하로 설치할 거 이런 겁니다. 그 다음 케이블 트레이는 또 봅니다. 트레이 안전율 1.5 안전율 1.5 우리가 뭐 3장에서 안전율 1.5 나왔던 것이 안테나 지지용 목주 뭐 철근 콘크리트주 이때 안전율 1.5였죠. 안테나 지지용 목주 철근 콘크리트주 이런 것들의 안전율 1.5였는 것처럼 케이블 트레이 안전율 1.5입니다. 1.5. 그 다음에 전선에 피복 등을 손상시킬 수 있는 돌기둥이 없이 매끈해야 된다.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접지는 똑같습니다. 앞에서 똑같이 저압 400m 미만인데 3종 400m 넘으면 특별 3종 접지 공사를 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 옥내 저압용 전구선 시설 및 이동전선 시설입니다. 말 그대로 옥내에 사용하는 저압 600V 이하 저압의 전구 백열 전구 같은 거 있죠. 그런 곳에 사용하는 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구선이라는 것은 백열 전구가 우리가 사용하지 않지만은 이렇게 아직까지 규정이 삭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험에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전구선이라는 것은 전기 사용 장소에 시설하는 전선 중에서 조형물에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백열 전구 등에 이르는 전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전압 400V 미만 우리가 옥내 저압에서 옥내 저압 할 때 사용전압 400V 미만 대지전압 300V 미만이라고 했죠. 똑같습니다. 400V 미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선의 종류로는 비닐 코드, 이외 코드, 우리가 이런 것이에요. 전선의 그 종류를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열입니다. 열에 얼마나 견디느냐 이것이 중요한데 비닐이 열에 가장 약합니다. 비닐이요. 그래서 이 비닐이 강도나 절연력에 있어서 굉장히 조금 낮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배제한다고 할 때 전선에서 뭘 배제한다고 할 때는 이 비닐이 많이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닐 코드 이외 코드, 그러니까 코드는 비닐 코드 안 된다는 거예요. 비닐 코드 이외 코드 또는 비닐 캡타이 이외 캡타이 케이블로 0.75제곱밀리미터 이상으로 한다. 옥내 저압용 전구선은 0.75인데 비닐 들어간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비닐 들어간 거 안 된다. 그 다음에 옥내 저압용 이동전선입니다. 이동전선, 우리가 전선 이동할 수가 있겠죠. 이때는 일단 400V 미만이면 고무 코드 또는 0.16의 1의 kV에 상전압 0.6kV, 성간전압 1kV에 EP, 에틸렌, 프로틸렌, 고무저런, 콜로로펜, 캡타이 케이블에서 0.75 이상인데 400V 이상이면 얘는 틀린 게 뭐냐면 위에 400V 미만과 400V 이상이 틀린 것은 400V 미만인 것은 고무 코드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400V 이상인 것은 고무 코드가 없는 겁니다. 네, 비교해 보시면 코드가 있다 없다 이 차이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나오는데 16번 가시면 먼지가 많은 장소에서의 저압의 시설입니다. 먼지가 많다고 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먼지라고 했을 때 가연성, 먼지는 분진이라 그러죠. 가연성 분진과 폭연성 분진 뭐 이렇게 있습니다. 폭연성 말 그대로 폭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폭연성 분진, 마그네슘, 알루미늄, 티탄, 지르코늄 등이 우리가 폭연성 분진이라고 하는데 이때 사용 가능한 그 공사 방법은 가장 튼튼한 거 두 개 케이블과 금속관입니다. 케이블과 금속관 이 두 개가 사용할 수 있고 금속관으로 할 땐 앞에서 했지만 5턱 이상 쪼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연성 분진, 폭연성보다는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그래서 가연성 분진할 때는 뭘로 한다? 가장 튼튼한 케이블, 그 다음에 금속관, 여기에다가 합성 수지관까지 포함이 되는 겁니다. 가요전선관 안 되고요. 그래서 가연성 분진은 금속관, 합성 수지관, 케이블 공사고, 그 다음에 폭연성 분진은 금속관과 케이블 두 개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화약류 저장소. 우리 화약류 저장소 지금부터 전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옥내 전구선 400V 이렇게 했었죠. 옥내 저압선, 옥내 저압용 전구선
400V 했었습니다. 이것처럼 전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일단 화약류 저장소는 뭐 우리가 쉽게 가면 뭐 군대 갔다 오신 분 계시면 많이 계시죠. 뭐 탄약고라 생각하시면 돼요. 탄약고에 총알이 300발이 있다. 총알 300발 이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일단 화약류 저장소에서 대지전압 300V 이하일 것, 총알 300발 이렇게 외우세요. 그 다음 전기기계기구는 전폐형일 것, 뭐 모두 우리가 전폐했다는 겁니다. 전부 밀폐됐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건 별로 어렵지 않는데, 전용의 계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를 화약류 저장소 이외 곳에 이외자가 쉽게 조작할 수 없도록 시설하고,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전로에 지기가 생길 때, 지기라는 것은 뭐 지락사고 이런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지락사고 등 지기가 생길 때 자동적으로 전로를 차단하거나 경보하는 장치를 할 것. 그 다음에 요거 전용의 계폐기 또는 과전류 차단기에서 화약류 저장소 인입구까지의 배선에는 케이블을 사용해서 지하에 시설한다. 여기서 다른 거 안 돼요. 금속과는 안 되고 합성수지가 안 되고 케이블만 사용해서 지하에 시설해야 한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18번 흥행장인데요. 흥행장은 대표적으로 뭐다? 흥행장은 극장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극장 입장료는 400원입니다. 극장 입장료 400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흥행장의 저압공사에서 성설의 극장, 영화 등의 무대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원래 관련 규정은 많은데 시험에 또 주로 나오는 거 얘기하면은 입장료 400원입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뭐 입장해야 된다 싶은 곳 있죠. 그 400V. 400V지만은 편의상 400원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진열장 안에 배선공사, 진열장, 우리가 예를 들면 옷가게 옷 진열돼 있다. 옷 400원이다. 입장료 400원. 우리가 극장 입장료 400원, 옷 400원. 옷 400원.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열장 또는 진열장 안에 사용자는 400V 이하인 저압 옥랩에서는 외부에서 보기 쉬운 곳에 하나요. 이것도 앞에서 나왔습니다. 0.75 이상의 코드 또는 캡타이 케이블이고요. 캡타이 케이블 앞에서 있지만 지지연 간의 거리는 1m입니다. 0.75 우리가 진열장 안에 사용할 때 전선의 단면적 0.75, 그 다음에 코드 또는 캡타이 케이블이면서 이때 지지점 간의 거리는 1m 이하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옥내에 시설하는 저압 접촉전선입니다. 접촉전선. 우리가 접촉전선이라고 한다고 하면 전기를 접촉된 곳에서 받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우리가 나전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접촉을 해서 전기를 받기 때문에 나전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압 접촉전선 공사는 보세요. 이동 기중기 등의 저압 접촉전선은 전개된 장소, 눈에 보이는 장소 또는 점검할 수 있는 은폐 장소에 애자 사용 공사나 버스 덕트 공사나 절연 트롤리 공사에 하나여야 한다. 애자 공사 앞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버스 덕트 공사도 조금 전에 했죠. 버스 덕트로 했고, 절연 트롤리 공사는 우리 트롤리 제일 대표적인 게 어디냐면은 전기 철도입니다. 우리가 철도가 이렇게 있죠. 철도가 이렇게 있는데, 철도가 이렇게 있을 때, 우리가 레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레일이 이렇게 있을 때, 전차 선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돼 있죠. 전차 선로가 공기 공급하고 있을 때, 철도가 여기서, 철도 쭉 지나가면서 항상 이렇게 전기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트롤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일종의 나전선인데, 다시 저압 접촉전선은 우리가 애자나 그 다음에 트롤리, 버스 덕트 이 세 가지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애자 사용 공사에서 접촉전선으로 할 때는 전선의 바닥에서 높이는 3.5m 이상일 거. 이게 뭐예요? 나전선이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점프해서 닿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3.5m 이상입니다. 만약 근데 전압이 60V 이하일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0V 이하면은 3.5m 이하에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선과 건조물 또는 주행 크레인에 설치한 보도, 계다리, 사다리, 점검대와 이격거리는 상방에서 2.3m, 측방에서 1.2m. 전선과 건조물 또는 뭐 주행 크레인 이런 곳에 사용했을 때 접촉 전선은 에자를 사용한 접촉 전선은 뭐다? 상방에 2.3, 위쪽으로 2.3, 옆쪽으로 1.2m를 이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게 잘 나와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옥내 저압 접촉 공사입니다. 접촉 전선에서 에자 사용 공사인데 이때 사용 전선의 굵기와 강도는 봅니다. 인장 강도 한꺼번에 외웠어요. 11.2에 6에 28. 11.2에 6에 28. 그래서 이거를 많이 하시면 하나로 한 덩어리를 묶어요. 11.2에 6에 28. 저압 접촉 전선인데 에자 사용했다. 11.2에 6에 28.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일단 400V 넘으면요. 400V 넘을 때 11.2에 6에 28이고 400V 안 되면 얼마냐? 3.44에 3.2에 8입니다. 3.44에 3.2에 8인데 요거 문제에서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는 6m 이하일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에자가 조영제를 따라서 갈 때는 2m고 조영제 따라서 가지 않을 때는 6m였죠. 예, 그것과 똑같이 6m입니다. 그 다음에 전선 사호 간의 간격은 전선 수평으로 배열하는 경우 14, 기타는 20입니다. 우리가 에자에서 저압 얼마였어? 전선 사호 간의 간격 저압일 때 6, 고압일 때 8이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접촉 전선이고 이때는 뭐 전선 수평으로 배열할 때 14, 기타는 20이 됩니다. 그 다음 전선과 조영제 사이 이격거리는 전선과 조영제 사이 이격거리 얼마다? 400V 이하일 때는 2.5, 400V 넘을 때는 건조하면 2.5, 그 다음에 건조하지 않으면 4.5였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여기도 4.5, 습기가 있는 곳 4.5 이상, 기타의 곳은 2.5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절연 트롤리. 지금 내가 지금 요거예요, 요거. 접촉전선 공사인데 접촉전선을 하는 건데 트롤리의 방법을 할 때는 일단 저런 트롤리 공사를 하는 경우는 저런 트롤리에서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도록 시설할 것. 그 다음에 저런 트롤리에서 개구부는 옆쪽 또는 아래 또는 옆으로 시설을 될 것. 트롤리 공사에서 열려있는 부분은 아래나 옆으로 향할 것. 위쪽이 아니고 아래나 옆으로 향할 것. 이렇게 열려있는 부분이. 이런 거 뭐 쥐새끼들 있죠. 그 들어가지 말라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요 부분 또 잘 나옵니다. 아래 또는 옆쪽으로 할 거 이러고 저런 트롤리 끝부분은 충전 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일까? 예. 끝부분은 충전 부분 전기가 흐르고 있는 부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일까? 그다음에 저런 트롤리에서는 각 지지점에서 견고하게 시설하는 것 이외에 그 양쪽 곳의 내장 인류 장치에 의하여 견고하게 인류할 것. 이런 건 없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런 트롤리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인데 도체 단면적이 500제곱미리미터 미만이면 이 트롤리선 자체 전선에서 굵습니다. 예, 굵을 때 500제곱미리미터 미만은 2고요. 500제곱미리미터 이상에는 3입니다. 즉 500제곱미리미터 미만에는 우리가 지지점 간의 거리가 에자나 금속관과 같고 500제곱미리미터 이상일 때는 덕트와 같다는 겁니다. 금속 덕트와 버스 덕트와 같이 3m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한 것이 뭐냐면 다 저압이었고요. 지금 이제 고압입니다. 네, 고압인데 4번 봅니다. 고압이 특별고압 옥내전로. 지금까지 전부 저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압과 특별고압인데 근데 옥내 딱 보셨을 때 옥내 고압이나 특별고압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저압과 뭐 그만큼 양이 많지 않고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봅니다. 일단 고압 옥내 배선 등의 시설에서는 전선의 종류가 6제곱미리미터 이상의 연동선인 고압 절연전선 또는 이다용 고압 절연전선입니다. 저압 얼마였어요? 저압 얼마? 2.5였죠. 저압 2.5, 고압은 6. 2.5, 6.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압 옥내 배선 공사의 종류인데 저압은 엄청 많았죠. 이것저것 요것저것 그거 다 많았는데 지금 여기는 딱 3개입니다. 밖에 없습니다. 2개로 볼 수 있어요. 에자는 고압에 사용할 수가 있는데 다만
전개된 장소, 즉 눈에 잘 보이는 장소 이런 곳에 에자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케이블입니다. 케이블 혹은 케이블 트레이, 케이블이나 케이블 트레이. 그래서 크게 보면 에자와 케이블이고요, 조금 나누면 에자, 케이블, 케이블 트레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일단 에자 공사 시설 기준으로는, 에자 사용 공사 시설 기준으로는 고압일 때 5입니다. 지금 전선과 종재 사이 이격거리 5. 저압 얼마였어? 2.5나 4.5였죠. 전선 상호간 간격 8입니다. 저압 얼마였어요? 저압 6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전선 지지점 간의 거리는 똑같습니다. 저압과 똑같이 2m 이하, 6m 이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공사입니다. 케이블 공사. 금속재 일종 접지 공사를 할까? 왜? 고압이니까. 고압은 일종 접지입니다. 다만 사람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는 경우 3종 접지 공사에 의할 수가 있다. 요거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없다 그러면은 어떤 경우라도 3종으로 내려옵니다. 네,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고압 옥내 배선과 타 시설물과 이거 거리입니다. 이거는 15cm라 보시면 돼요. 15cm인데 예외가 있습니다. 뭐냐? 나머지 다 15cm인데 에자 사용 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저압 옥내 전선의 경우, 저압 옥내 전선 에자 사용 공사에 의해 시설할 때 30cm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 계량기,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력 양계 및 개폐기 60cm입니다. 즉 가스관 수관은 아니고요. 가스관 수관 자체는 15cm인데 가스 계량기, 가스관의 이음부와 전력 양계 등 측정 장치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전자 유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파의 유도 장애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이격거리를 60cm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도 뭐 있었지만 앞에서 저압용 이동전선 시설 있었습니다. 저압용 이동전선. 똑같이 2번 보시면 고압 이동전선 시설입니다. 이때 고압 이동전선은 오직 전선은 고압용의 캡타이어 케이블일 거. 고압용의 캡타이어 케이블일 거. 예, 기억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크게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으니까요.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옥내 시설하는 고압 접촉 전선. 앞에서 저압 접촉 전선 조금 전에 했었죠. 저압 접촉 전선 얼마다? 에자나 트롤리 공사, 버스 덕트 이런 것도 있었는데, 고압 접촉 전선은 뭐다? 여기서는 고압 접촉 전선은 일단 고압 접촉 전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고압 접촉 전선은 에자 사용 공사에 의하고 트롤리, 버스 덕트 아닙니다. 에자 사용 공사에 의하고 전선은 10mm, 단면적은 70제곱미터 이상의 것으로 전선의 지지점 간의 거리 6m, 우리가 앞에서 저압도 마찬가지지만 6m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선 상호간의 간격은 30cm 이상, 전선과 조용제와의 이격거리는 20cm 이상이어야 한다. 고압 접촉 전선, 저압 접촉 전선과 또 다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냐? 특별 고압 옥내 전기 설비. 특별 고압 옥내 전기 설비 시설입니다. 지금 앞에서 저압했고요. 그 다음에 방금 고압했고요. 나머지 특별 고압인데, 보세요. 저압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사 방법이 있었는데, 고압에서는 에자와 케이블 트레이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특별 고압은 여기서 에자도 떨어져 나갑니다. 에자도 공사할 수 없습니다. 즉 케이블 혹은 케이블 트레이만 할 수가 있는데, 케이블 트레이도 35kV 이하에서만 케이블 트레이 공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해 시설할 때 35kV 이하일 것. 예. 근데 요것도 특별고압 한다고 해서 케이블을 쓴다고 해도 엄청나게 높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특별고압도 케이블을 쓰더라도 100kV 이하에서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100kV 이하에서만. 그래서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고압 옥내 전기설비 시설에서 사용 전압은 100kV 이하고요. 단 케이블 트레이 공사에 의해 시설할 때는 35kV 이하일 까. 이렇게 됩니다. 전선은 케이블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 방법은 케이블을 철제도, 철근, 콘크리트에 관, 덕트, 기타 견고한 방호장치에 넣어서 시설하고, 당연히 금속재에는 일종 접지 공사를 합니다. 예. 특고압이기 때문에. 다만 사람 접촉 우려가 없으면은 3종 접지 공사에 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격거리는
특고 배선과 저고압선은 60cm. 예. 그 다음에 작전선, 수관, 가스관 등과는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얘는 무조건 케이블이기 때문에 요런 것들은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시설하고, 그 다음 옥내 또는 옥에 시설한 예비 케이블은 사람 접촉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접지 공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뭐 3장 이번 시간에 하는 것들은 제가 수업을 하면서 약간 목소리 높여서 강조 들었던 그런 수치들 위주로 좀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 해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